네, 바뀔 줄은 알았는데 코스닥의 판도가 정말 바뀌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래도 어떻게든 굳건히 1위 자리를 잡고 있다가 에코프로비엠에 내주고 이제는 LNF한테까지도 시총 2위 자리를 내주는 모습을 오늘 장 보여주는데요. 2차 전지로 판도가 바뀌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뉴스타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주식을 시작하고 관심을 보일 때는요. 네. 그때는 정말 제약바이오 붐이어가지고 네. 제바라고 불리는 종목 아무거나 사도 막 50% 오르고 60% 오르는 그런 시즌이어서 시총 상위에 다 제약바이오였거든요. 근데 확실히 한 4년 사이에, 5년 사이에 그 판도가 다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주식을 4년 전에 처음 하지 않았던 걸 알고 있는데. 아, 그게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일단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좋은 게 있으면 또 안 좋은 것도 있고 네. 흥망성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시장 그게 상당히 빨라요. 예를 들어서 미국도 이제 팡 안 본다고 해요. 팡 봤다가는 재산 날린다고. 이제는요. 그렇죠. 전통 산업주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석유 관련된 업체들 이번에 그 애플이 시총 1위 자리를 내줬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시장은 계속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트렌드가 좀 변했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 이제 와서 2차 전지가 코스닥 주도주냐 주도주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네. 이 질문 받고 이게 뭔 소리지라고 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성장주에 대한 어떤 세대 교체는 최근 2년 사이에 많이 변화가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또 최근에 변화가 되는 것은 작년까지의 성장주라면은 지금 수익 안 좋아도 좋아. 앞으로 그 좋을 수 있는 거 그러한 것이 성장주로 보여줬다라면 지금은 앞으로 좋은 거는 이제 알겠는데 지금 수익도 났으면 좋겠어 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고 있고 또 거기다가 뭐 IT, 반도체 소재, 부품주들이 또 시장에서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혹은 뭐 최근 몇 년 새에 들어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대장주 주도주는 2차 전지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 뭐 부모님 세대의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뭐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에게는 성장주면 반도체에 멈춘 분들도 좀 많으실 텐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총 3위까지 내려온 이 마당에 LNF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그 상승은 정말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 너무 아쉬웠던 게 잡음이 많았잖아요. 연초에 에코프로비엠. 그러면서 LNF도 같이 동시에 무너졌을 때 제가 이 종목들을 믿지 못했어요.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지 못하고 그래 일단 비는 피하고 보자라고 피한 상황에서 몇 달이 지나니까 지금 다 회복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네. 이 대장주들은 정말 지금 이 시장에서 대장을 고르는 게 답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LNF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대장주가 한번 이제 나고 나면 등극을 하면 최소 몇 년은 갑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전기차라는 자체가 이제 여전히 지금 시작이 태동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태동이에요? 아직 태동기죠. 뭐 예를 들어서 차량 10대 중 한 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저는 이런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최근에 LNF 뭐 LG 에너지솔루션도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시장에 주목받는 건 결국엔 테슬라다. 아직까지는 뭐 전기차 판매 어떤 비중이라든지 시장을 주도하는 건 테슬라다 보니까 테슬라 향 매출 비중이 좀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들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받았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뭐 테슬라 관련해서 매출 비중을 뭐 한 60-70%대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수익성도 상당히 좀 증가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좋게 보고 있고 또 수익성이 좋은 하이니켈 관련해서 어떤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뭐 증권사 리포트의 목표가는 항상 뭐 6개월, 1년 미래 얘기고 또 증권사 리포트 목표가가 다 맞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후하게 점수를 줘도 10% 맞을까 말까 합니다. 맞으면 또 상향 규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기보다는 현재 흐름들이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일단 외국인들이 최근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매수세가 상당히 좀 집중됐던 걸 본다라면 저는 일단은 고점 돌파를 시도했기 때문에 한 30만 원까지의 목표가는 열려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같은 속도로 올라갈지 아니면 좀 속도 조절하면서 올라갈지 여부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보다는 한 15% 정도 추가 상승 동력은 일단 만들어 놨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2차 전지에서는 독보적인 게 테슬라다 보니까 테슬라 향이라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LNF의 주가 퍼포먼스가 참 좋았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는 네. 게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는 저평가주는 거의 없잖아요. 저평가주는 저희가 찾아보기 어렵지만 지금 이제 이 상황이 되니까 지금이라도 LNF, 에코프로비움 이런 대장주를 따라갈까 혹은 그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저평가는 아님에도 아직도 소외받고 제자리까지 못 올라온 종목을 지금에 사볼까 고민하신 분들을 어느 쪽이 좀 더 맞을까요?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시되 이제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트렌드가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전통적으로 잘 나갔었던 기업들 있잖아요.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LNF. LNF 뭐 이런 기업들은 뭐 LNF는 좀 논외를 친다고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 조정을 받고 또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또 올라오는 약간의 박스권 흐름? 시장 자체가 조금 좋지 못하다 보니까 트레이딩 바이 전략을 좀 구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대규모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장비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종목별로 흐름들이 좀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최근에 나온 트렌드는 뭐냐면 그 2차 전지 딱 이름만 딱 들으면 1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같지가 않아요. 오. 예를 들어서 후성, 네, 반도체 같죠? 네, 첨보, 뭐 솔브레이 오. 이런 기업들 보면 이 회사가 뭐지? 그냥 전통적으로 뭐 이런 기업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은 2차 전지 관련된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키워가지고 이제는 매출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런 기업들이 쭉쭉 뻗어 이제 한번 시세가 나오면 쭉쭉 뻗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통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도 좋지만 그동안 2차 전지 관련해서의 준비를 많이 했고 그와 관련해서 수익이 이제 나오는 기업들을 조금 숨은 진주 찾기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 영향도 완전히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트레이딩 바이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고 잘 숨은 종목들을 찾아보자라고 해주셨는데 혹시 2차 전지 내에서 숨은 종목 찾기보다는 지금 그럼 대장주 자리를 내준 제약바이오 쪽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지금 셀트리온이 막 주가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자 또 네. 오늘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취득이라는 세 번째 소식을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얼마나 투자자들의 심리가 좋지 않으면 이 소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 변동이 크지 않다라는 거. 코끼리한테 배고프니까 코끼리 비스켓을 주면서 배불러게 먹어 하면은 과연 코끼리가 되죠. 좋아할까요? 나무 한 몇 채는 줘야죠. 그러니까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가총액이 지금 몇 조 아니겠습니까? 몇 조인데 지금 700억 정도 자사주 매입한다고 해서 이게 주가 방어가 될까요? 전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실적으로 승부를 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죠. 1분기 실적. 그건데 1분기 실적뿐이 아니라 지난 분기 때도 조금은 아쉬웠었던 부분이 연속되다 보니까 조금 주가가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가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제약바이오주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신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작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나온 주주가치 환원 정책은 말이 주주가치 환원 정책이지 시장에 큰 의미를 두기에는 두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부진한 거지 다른 제약바이오가 다 부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 몇 달 새에 뛰어오르는 그런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특징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지 네. 또 뭐 신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런 뉴스를 또 시장이 반응하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뭐 HLB 그룹주의 경우는 노터스 때문에 요 며칠 계속 오르기도 하고 네. 진원생명과학도 특징주로 거론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금리 인상 시기 이 시기에는 정말 피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심리가 나아질까요? 저는 나아지기 쉽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부정적으로 꽂히면 좋게 말씀드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네. 일단은 첫 번째 1분기 실적들은 나쁘게 그러니까 전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본다라면 1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좀 있죠. 왜냐하면
워낙에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나라도 심해가지고 뭐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이 뭐 늘어났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주가 연결시켜지 못했죠. 뭐 단발성이라는 이슈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이라든지 뭐 아까 말씀하신 파이프라인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어떤 한 회사가 대규모 계약을 맺었다. 혹은 뭐 인상, 일상에서 의미 있는 뭐 결과치를 얻었다 그러면 같이 붐업을 해서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지나고 난 다음이다 보니까 어떤 한 회사가 어떤 좋은 얘기가 나오면 그 회사만 오르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먼 산 쳐다보듯이 하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제약바이오주들이 힘든 부분들이 좀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계속해서 신약 개발이라든지 혹은 뭐 임상 시험이라는 게 계속 예전처럼 좋은 소식 계속 연속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네. 단순한 개별 종목 장세고 그렇다고 해서 그 종목이 너무 많이 오르는 거에 대해 추격 매수는 또 부담스러운 국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약바이오주 빠진 것을 잡아볼까 혹은 뭐 올랐지만 더 갈 것 같은 2차 전지주에 믿어볼까 고민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뭐 그냥님은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올해나 내년이나 박스권 장이라서 2차 전지 투자 심리도 그닥일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실제로 좀 요즘 그래요. 주가가 상승해도 불안해하는 게 네. 투자자들의 심리거든요. 그렇죠. 2차 전지 관련해서 유의해야 될 점들은 없는지 뭐 그 최근에 그 원재료가 상승 때문에 네.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어떤 걸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지요. 뭐 일단은 저는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예전처럼 고고싱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시장은 긴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또 경기의 성장률이 더 둔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일정 부분 올라오면 또 현금화하고 또 일정 부분 내려오면 주식을 매수하는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좀 성장주라든지 그 와중에 탄력도가 좋은 섹터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2차 전지만한 섹터가 아직까지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처해 있는 게 공급망 문제예요. 이 네. 공급망 문제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원자재 공급망 충격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뭐 자원을 갑자기 만들 수 있는 것도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뚝딱 만들 수 그렇죠. 없죠. 그러면 두 번째는 그 개별 공급망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품이 부족해가지고 제품을 못 만든다든가 하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이 좀 실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것은 이론과 현실의 차이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부족하니까 투자하면 되지 않는데 또 기업들은 이 투자가 뭐 1, 2천만 원도 아니고 몇 천억 막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바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기술력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이 얼마나 좋고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계속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 기업은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분할 매수, 모아 가치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현재 트렌드만 따라간다. 현재 트렌드만 따라가면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이라면 상당히 시장에 도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차 전지 내에서도 트레이딩 전략을 세움과 동시에 종목을 잘 발굴해야 된다, 옥석을 가려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앞서 뭐 에코프로빔 LNF에 대해서도 좋은 건 알지만 강하게 매수 의견 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럼 이 시점에 좀 눈여겨볼 만한 저평가는 아니겠지만 네. 그럼에도 아직 덜 간, 조금 더 여유가 있어 보이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SFA를 좀 주목을 좀 하고 있어요. SFA 요? 네, SFA 하면 다들 떠오르시는 게 그냥 디스플레이 장비죠. 디스플레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도 뭐 계속 TV가 대형 패널이 늘어나고 있고 또 삼성전자도 OLED TV 패널 출시를 했고 차량용 디스플레이 수요도 계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SFA가 주력 사업을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정말 디스플레이 장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OLED. 근데 최근에는 OLED 장비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무엇보다 밀고 있는 게
배터리 관련된, 어. 2차 전지 관련된 거예요. 이번 1분기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천억 정도 매출을 보여줬는데 이 2차 전지 관련된 매출 비중이 50%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전에는 50%가 아니었거든요. 한 15%? 뭐 10% 이 정도 내외였는데 이게 계속 올라오면서 지금 50% 내외까지 올라왔고 수익성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물론 이게 꼭 맞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2차 전지, 전통적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이 올랐다면 지금은 그런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새로운 종목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 회사가 언제 이렇게 이 섹터에 대해서 올라왔지? 사업이 성장했지라는 부분들이 아직 주목을 받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재평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한 4% 정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고점을 이제 막 최근 형성된 한 3월달, 2월달 고점을 이제 돌파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좀 더 지켜보실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저는 목표가 한 45,000원 정도 열어놓고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45,000원. 디스플레이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SFA를 꼽아주셨고요. 손절가는 38,000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오늘 판도가 바뀌었지만 앞으로도 더 바뀔 것 같은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유창희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